제가 이제 이 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도담 행장기라고 하는 걸 냈는데, 이 책 참 재밌어요. 이게 구암 한백견의 그 후손, 동국지리지를 썼던 사람이야. 근데 이 구암 선생이 후손이 한진기가 말이야. 1823년 4월 12일 날, 이 과거를 받다 떨어졌어.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과거에 떨어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3명을 모아서 단양팔경을 한번 가보자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뚝섬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4월 봄날. 그래가지고 거기서 쉽게 배를 렌트를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단양까지 갔다 오는 거야, 얘가. 바로 요번에 대우나가 가는 그 길을 갔다 온 거야. 그러면서 흥미진진하게 기록을 남긴 거야. 가면서 공암진, 양아진, 소강진 이런 얘기를 쫙 남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끄는 게 이 도담 행정기를 왜 얘기하냐면 한강을 이렇게 배로 기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요새 백길의 운하가 문제되는 시대에 이걸 반드시 내가 풀어가지고 이 책을 내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차마 거기다 운하를 불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예요. 얼굴 표정이 지지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지지하고 반대하고 각자 개인이니까 알아서 해요. 근데 일단 국민들이 80%는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지지보다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서울에 보면 이 양아진이죠. 양아진이 지금 어디냔 말이에요. 예? 양아진이 지금 그 옛날 지금 그 천주교 그 학살터라고 하는 순교터 있는데 저기죠. 양화당 합정동. 예? 그 옆이 그 양아진입니다. 또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망나니들이 칼을 휘두르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도 양아진이라고 있습니다. 서강은 서강대학교 쪽에서 쭉 나가는 데입니다. 서강이 서쪽에 있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마포는 다 아실 테고, 노량진도 있어요. 노량진은 이제, 이 강 건너 이쪽에 있지 않고, 그 노량이라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건너편. 그 옆이 바로 흑석진이 있었습니다. 노량진에는 뭐가 많았냐면, 무당이 많았어, 무당이. 굉장히 많았다고. 거기 이제 무당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면, 이제 이게 19세기 말 얘기야. 20세기 초반까지 좀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가는 사람들이, 그걸 건너가면 이제, 인천바로 나가는 거야. 그때 거기서 이제 점쟁이들이 득실득실 했습니다. 그 동작진이 있었고, 서빙고는 이제 지금 동빙고, 서빙고. 그 이제 얼음 창고가 있었다고. 겨울에 이제 그 궁에서 써야 될 이제 얼음을 이제 겨울에 잘라내요. 아마 원장이 뵀을 거예요. 어렸을 때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도 했잖아요. 20년 만에. 그 얼음을 하여튼 그 책가방에 하나 무지 크게 잘라요. 한 기럭지가 또 기둥보다도 굵게 이렇게 콕 잘라냅니다. 톱으로. 잘라가지고 구루마, 우마차, 마차 실어나가는 걸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관했던 창고가 서빙고, 동쪽에 있는 게 동빙고동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했다가 여름에 이제 그걸 실어다가 궁중에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동빙고동, 서빙고동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한강이 있어요. 동빙고동 아래쪽에. 여기 용시구 용산 쪽에 속하죠. 두모진이 이게 어디냐면 금호동 아시죠? 금호동. 압구정동 건너편. 여기 두모포가 있었다고. 이 두모포가 비교도 컸다고. 이게 어떻게 컸냐면, 송파에서 물건을 싣고 오다가 잠깐 들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중간 무역 중에, 이게. 19세기 얘기입니다. 송파는 그 글자 그대로 송파진입니다. 송파. 지금 이제 잠실, 롯데월드 있고 그러죠. 우리 70년대 초반 말에, 60년대 말만 해도 이제 60년대죠. 70년대, 60년대 보면 이제 뚝섬에서도 배가 갔다고. 그럼 배가 부렴이라는 데 갔지, 부렴. 부렴이 그 삼전도 있는 데죠. 예? 그 부렴을 거쳐서 송파로 갔다고. 그렇게 갔다 왔어요. 참외밭이었고, 뭐 그런 게 있었고, 미루나무가 있고, 막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주 그 자갈패라고 그랬죠. 자갈이 예쁘고 그랬습니다. 그 송파가 앞쪽에 굉장히 그 자갈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물살이 빨라도 글로 못 들어가고, 지금 생각하면 탄천이죠, 탄천 꼭으로 들어갔다. 그게 섬이었어, 부렴 쪽이. 이게.
비가 오면 막 범람을 하고 늘 이렇게 물에 잠겨서 그 사람들이 피난 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소위 송파 거기입니다. 그 삼존진이 이제 삼전도비가 있던 거기입니다. 거기. 지금도 그 보면 그 삼전도비가 남아 있죠. 그게 광진이 이제 광나루, 그걸 광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비교적 그 당시에 그 이 포구들이 그대로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 용산, 마포, 서강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서울의 위성 도시였습니다. 최한기 선생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당시에 둥어포는 옥수동 그 아래쪽은 1425에 4483명, 굉장히 대규모 인구예요. 그 당시 뚝섬은 2000여 명 정도가 살았어요. 굉장히 큰 인구이고 빅라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19세기 중반에는요, 뚝섬 같은 데는 밀란이 벌어진다. 뚝섬 밀란이라는 게 나타나요. 뚝도 밀란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가련주구가 좀 셌던 것 같아. 그래서 밀란을 벌였던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송파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삼남에서 물자가 올라오는 그 길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송파 산대놀이니, 그런 거 아시죠? 송파 산대놀이. 그런 게 이제 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거기는 건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돈이 많고 장터가 있고 물산이 모이니까 어디고 이제 저 역전이나 그런 데는 뭐 건달들이 있고 이 주목들이 있는 걸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또 매춘 여성도 많고 뭐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몫을 노리는 친구들이 많았죠. 송파는 굉장히 지금을 따지면 우범지대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좀 도는 그런 데입니다. 예? 좀 이상한 얘기지만 송파는 또 이 색정내가 많았어요. 색정내가 갈보집이라고 했죠. 갈보. 이 갈보라고 하면 아주 천박한 말이긴 한데, 갈자가 한자로 뜯어먹을 갈자야. 그 갈자 뜯어먹을 갈자입니다. 거기 보면 갈자라는 한문을 보면 곤충 글씨가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당히 그 글씨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갈자. 그 역사적인 명칭이에요. 갈보가 아주 대단히 그 역사적인 명칭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았던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의 문화는 한강의 문화였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가, 서울의 문화가 한강의 문화였는데, 오히려 그 강과 멀어지게 된 거는 3가지 정도의 단락을 가진 것 같아요. 첫째는 1930년대 그 을충년 장마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 출신 할아버지들은 다 알아요. 을충년 장마라고, 을축년 장마라고 하란 말이에요. 1932년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당시 대홍수가 터져가지고 용산도 다 잠기고 장안 쪽 일부 빼놓고는 다 잠겨버렸어요. 뭐 뚝섬 같은 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지겹게 들은 얘기가 을충년 장마 때 족보가 떨어왔느니 을충년 장마 때 하여튼 핑계대면 다 돼. 을충년 때 살아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홍수가, 그러니까 벵글라데시 요새 그런 피해 입는 식으로 버마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 동아일보 1930년대 기사 같은 거 보면 을충년 장마가 나옵니다. 대단히 큰 장마였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지들이 일단 식민지지만 진화 안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 소위 인부를 총동원령을 내려요. 징용 수준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안성 이런 데서 막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쌓은 축대가 지금의 뚝방이에요. 쭉 뚝방 있죠. 지금 그게 강북도로가 위로 올라가죠. 강북도로가 그게 그 뚝방, 을충년 장마 때 쌓던 뚝방이에요, 그게. 그거를 박정희 시대가 말기 때 그 위에 도로를 얹힌 게 강북도로예요. 원래 1960년대에는 그 강북도로에 올라가서 한강을 늘 보고 살았다고, 이렇게. 그 여름만 되면 강 위에 올라가서 연두 날리고 막 그랬던데. 근데 그걸 도로가 차지했다고. 사실 서울시가 혁명이 되려면 도로를 걷어내고 그걸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사실 그게. 강북도로.
뭐 그런 생각도 좀 이제 해봅니다. 하여튼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런 몇 가지 이제 단계가 자동차가 단절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고 또 60년대에는 사실 70년대까지도 뚝방동네라고 해서 한강가에도 판자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판자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철거한 겁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 판자촌들은 홍수 때문에 전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뚝방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 쫙 살고, 또 비가 그치면 다시 또 내려가서 살고, 여름에는 늘 피난을 올라와서 살고, 그럼 뭐 그 당시 미군 부대에서 받은 DDT 뭐 말라리아 그냥 약들 막 뿌리고 다니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여러분 벵글라데시나 이런 걸 보면서 자식들 되게 못사내하고 흉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올챙이 쪽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식들이 뭐 저렇게 사냐 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때도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 당시 또 산업화 때문에 꾸역꾸역 농촌을 버리고 서울로 찾아온 사람들이 살 데가 없었어. 그래서 뭐 옥수동, 뭐 산동네, 뭐 한강동, 뚝방동네, 뭐 꼬방동네, 뭐 이런 거 막 들이차고 그냥 곳곳에 판자촌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강의 그런 풍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계천변도 그 대표적인 거고, 그 청계천도 그 청계천 대화재 사건 나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책 사러 다니다 보면 우리 청계천에 아주 꼬마 때 보면 쫙 거기 그냥 그 집들이 쫙 있죠. 그때 그 사진들을 찍은 사람들이 그 시마무라라고 그 일본 사람이 그 당시 그 마이니치 신문인가 교토통신 같은 특파원했던 사람이 그걸 다 찍었어요. 찍어서 책을 냈죠. 오히려 거꾸로 청계천 사진집을 낸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 별로 안 찍었어. 오히려 일본 사람이 그걸 시마바라가 찍었을 거예요. 그 괜찮은 사람이 지금 일본에서 알아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계천 사진 전시할 때 보니까 그분이 다 나왔다고. 그분이 왔을 때 내가 몇 번 인사를 했다가 골치 아파서 내가 둘이 떨어져 있어. 숙소가기 전에 내가 마포갈비 사준다고 이제 모시고 갔어. 내가 그걸 생각. 나는 일본말이 안 되고 그 사람은 영어를 못해. 나는 한국말 하면 일본말을 하고, 나 일본말을 못해요. 읽는 건 잘 읽는데. 그래서 난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또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마포갈비에서 갈비만 먹고 헤어졌다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만. 서로가 할 말이 없어, 이게. 그래서 눈만 끔쩍끔쩍 하다가. 그날따라 통역 도와줄 전화해보면 한 놈도 또, 이제 연결한다다 우연히 이제 무슨 파티에다 떨어져 나가서 내가 입으로 드링킹 했더니 예스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영어 좀 할 줄 알았어. 전혀 못하더만 이 노인 내가. 나도 그랬던 추억이 납니다. 청계천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는 서강, 송파진, 광진, 동작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이런 명칭들이 흘러간 옛날의 명칭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울의 명칭으로 잘 유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강이 새롭게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이제. 인제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찾아가지고 한강 문화를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 이런 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을 활용 못 시키면 병신이에요. 중국의 광주, 예를 들어서 광주 이런 데 가보시면 알지만 주광이 이제 주광 같은 거 흐르고 또 상하이 별건 아니지만 황포강 흐르잖아요. 황포강. 사실 한강에 비하면 시냇물밖에 안 되는 거라고. 세느강, 가보시면 파리 세느강. 난 한 10여 년 전에 파리 처음 갔다가, 세느강, 너무 실망했어. 그래도 또 아폴리네르의 흔적을 찾는다고, 미라보대를 찾으러 그냥 밤에 혼자서 그걸 걸어갔어. 30분을. 미라보 하면서 가는데, 지기를 완전히 무슨 동네 완전히 무슨 그냥 그렇지 뭐. 그래도 그냥 갑자기 미라보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먹더라고, 걔들이, 미라미로. 별게 아니더만, 가보니까, 미라미로가. 그지만 그런 거 갖다 잘 걔들이 활용해가지고 관광 문화자원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압구정도 왜 압구정이냐면, 그래서 압구정에 정자가 있었어요. 압구. 예? 그 새가 날던 정자잖아요. 새를 봤던. 그 압구정 정자가 있던 거예요. 한 명이가 만들었다, 한 명이. 그 유명한 정자가 있던데, 이런 걸 복원해야지 압구정 아파트나 져놓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발상이 이상한 거야. 압구정 아파트를 짓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압구정 정자 하나는 멋있게 져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있긴 있어요, 근데 압구정. 근데 그 이제 뭐 노인정 같이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강가에 전화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서서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강을 주민들 품에 이렇게 돌려주겠다는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난 좀 일단 믿어보는 거죠. 믿어볼 때 여러분들도 오늘의 역사가 이제, 오늘 강의가 이제 서울시의 얘기니까 단순하게 뭐 오세훈이가 이렇게 결정하면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빼앗긴 한강의 강문화를 우리가 다시 독립운동하듯이 뺏어오겠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국화 가시는 분들 말이에요. 기체조 같은 거 하거나 기 같은 거 할 때, 산 아니면 강가, 여름 강 좋잖아요. 그 아주 아침 맑은 이런 날 말이에요. 그것도 저녁 때 사람들이 한강 시민공원에 많이 놀러 오잖아요. 그럼 시민공원 이런 데서 한 5,000명 모아놓고 기체도 하고 뭐 이렇게 발상을 좀 바꿔줘야 돼, 이제요. 난 그런 한강을 우리가 찾아오겠다. 서울시에 가가지고 나 아이디어 드린 거예요. 우리 한강을 살리기 위해서 한강에서 길을 받겠다. 우리 한 10,000명 길을 할 테니까 니도 한 10,000명의 상황가에 10억 달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다 써야 돼요. 나는 제가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나는 그랬습니다. 정부 돈을 나는 타다 쓰라고 하는 주의야. 쓸 놈이 쓰라는 얘기야, 가서. 쓸 놈이 안 쏘는 것도 제약이라 생각해. 근데 써서는 안 될 새끼들이 갖고 오니까 이게 문제 생긴 거야, 이게. 써야 될 사람들은 못 갖고 오고, 이거 문제, 이거. 그래서 쓸 사람이 갖다 쓰는 거는 난 제약이 아니라고 생각해. 막 갖다 써야 돼요. 사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계셔서 내가 말하기 좀 어렵지만, 저도 50대가 좀 넘어가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돈을 막 갖다 쓸 수 있는 나이도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럼 뭐 90 먹고 100살 먹고 뇌산 타올 거예요? 그냥 한 살에도 더 어릴 때, 타다가 막 젊은 사람도 나눠주고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요새 소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제자애들이 선생님 맨날 민주주의만 쳤더니 인간이 변해버렸대. 되게 실용적 코드를 해서. MB식 실용명은 아니고 저는 현대식 코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한강을 여러분들이 사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가서. 조금 더 얘기하면 중량천 지금 되는데, 중량천 저 끝에 하고부터 해서 한양대교 앞까지 전체를 살고지 보려고 했다고. 거기가 원래 뚝이 없던데, 그게. 뚝은 을청년 이후, 해방 이후에 쌌다고. 그래서 뚝섬을 뚝섬이라고 불렀다고. 그 뚝도라고 해서 도자가 붙는 거야, 도. 이해했어요? 도자가 붙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강이 범람을 하면 그쪽에다 물에 잠기는 거였다고. 섬에 섬.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성동구 군자동, 세종대학교에는 화양동, 뭐 그런 데 있죠? 거기 장안평까지 연결되는데, 거기가 전부 다, 거기가 이제 살고집벌이 전부 다 이게 아주 넓었다고, 뚝섬까지. 거기가 풀밭이 있고. 그래서 그 강물이, 청계천의 강물이 글로 이제 냇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1900년대 문을 보면 말이에요. 황복이죠, 황복. 보고가 보면은 말이에요. 이 청계천까지 올라와요, 보고. 그 청계천에서 보고를 잡아서 끓여 먹다가 뒤진 놈들 얘기 나와요. 죽은 놈들이. 술안주를 먹다가. 이게 참 더 올라온 일들이에요. 은어도 올랐어, 은어도. 자, 우리 이런 것들 생각해요. 살고지는 왜 살고지가 생기냐면, 거기가 살을 박았던 거, 살은 어살이라고 해야죠. 말뚝을 박아서 고기를 잡던 거를, 그걸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 살 받기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길 건너가야지만 이제 여주로 빠지고 강남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 강남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든 게 살구이 딸이라고 아시죠? 그 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돌다리 있는 거 그게 인조도 남한산성 갈 때, 선조도 도망갈 때 그리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다리라고 그게 왕들이 피신 갈 때도 타였던 그런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대교 앞에 두모포 앞에는 저자도가 있어. 저자도라고 하는 게 이제 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갈이 고여가지고 만든 그런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을 압구정 아파트 만들 때 이거를 현대 얘들이 그냥 전부 다 파다가 그거 갖다가 이제 공짜로 갖다가 사실 한국 재벌은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아파트 질 때 골재를 그냥 막 공짜로 갖다 쓴 거야. 진짜 그 당시 돈 벌려면 정말 땅 짓고 헤엄치는 것보다 더 쉬웠었던 것 같아. 진짜 이건 뭐 강도짓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연을 약탈해서 그냥 진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 돈 벌고 어려운 거 아니고 재벌이 이렇게 고생해도 고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뭘 고생했어. 할 말 없는 애들이 진짜. 나는 나이는 많지 않지만 청년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비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어린 마음에도 열심히 신문을 보면서 중학 때부터 비판의식을 길렀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질렀더니 그냥 80년대 그냥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나는 80년대 내가 2번을 제적을 당했는데 난 진짜 한 게 없어요. 난 무슨 큰 씨만 터면 날 잡아가네? 하면 네가 주보자 같대. 잠시 가야 되는데. 난 굉장히 사상도 없는데 이상하게 넓게 몰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증이 됐지만, 그거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워낙 책을 많이 읽었어요. 내가 근데 책인데, 별책을 다 읽었거든. 일본 책 많이 읽고, 도서관 가보니까 막 잡아놓는 책도 있더라고. 보니까. 일제시대 때 책도 있잖아. 갖다만 읽은 거야. 나중에 이게 다 체크됐더라고, 이게. 그거 참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얼음도 있었습니다. 얼음이 아까 동빙공, 서빙공인데 이 도고 활동, 도고가 굉장히 중요한 도고가, 이게 이 상인들이에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인들이. 이 돈줄들이 많았다고. 이 상인들이 어떻게 사냐면, 여기서 이제 얼음을 배에다 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배 밑에 싣고 소금물을 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얼음이 덜 녹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볏짚 있죠. 벼, 낯가리. 그걸 겨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름에도 덜 녹아요. 녹는 속도가 늦는다니. 그래서 이 배를 끌고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쪽 강화도로 해가지고 인천 쪽으로 나간다고. 강화도로 나가면 그쪽에서 조기철에 조기가 많이 잡혀요. 그럼 조기를 사가지고 염장도 있지만 도미 같은 게 또 많이 잡혀요. 거기다 실어서 얼음에 지어서 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도고들이. 그러면 여기 이제 마포에, 그래서 마포가 새우젓 동네라는 것이 새우젓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을에는 새우젓, 5월에는 오젓, 가을에는 추젓, 6월에는 육젓, 7대 때 들어오는 거야. 또 김장철에는 들어오고, 또 조기 때는 조기가 들어오고, 또 소금을 군자나 이쪽에 실어서 염전해서 소금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소금배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쭉쭉 올라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물산이 한강을 거슬러 가지고 저쪽 청평을 건너가지고 남한강, 북한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주, 신륵사 이런 데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쪽 강원도 저 내륙 지방까지 아주 깊게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한여름에는 뗏목이 내려오죠. 나무를 갖다가 봄부터 뱀니다. 나무를 겨울에는 여름에는 못 베요. 나무가 질겨지고 이파리가 많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베는 겁니다. 늦가을부터 추울 때 나무가 쩡쩡 울리면서 이게 엎어져요. 엎어지면 나무를 딱 굴려요. 그럼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나무가 슬라이딩 해가지고 싹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고 내려올 수가 없잖아, 그 나무가. 나무를 이제 미끄럼틀 눈썰매 내려오면 그게 이제 계곡에 막 처박혀. 그럼 그냥 내려온 데다 이제 가지만 치는 거야.
통나무, 못 쓸 나무도 버리고 탁탁 가지 쳐가지고 통나무를 만들어 두지.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6월엔 꼭, 음력 6월엔 장마가 막 떠요. 장마가 슬슬 물이 뜰 때 잽석이 엮어요. 엮어서 물이 툭 불어나면 그 강물이 또 빨리 자라서 그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 뗏목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정선 아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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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부른 거예요. 그럼 걔들이 내려오다 보면 지금 구리시 있는데 이제 구리시 구리시 그 옆에 보면 구리시 저 강변 쪽으로 지금 그냥 집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구리시가 보면 그 이렇게 연못들 많죠, 연못들. 예? 구리시에 무슨 저 생태환경 보호한 장단읍 있죠, 장단읍. 그 장단읍이 왜 있냔 말이에요. 그 장단읍이 원래 뚝이 없던 데거든, 그게. 그래서 한강물이 고였던 데, 저지대. 그래서 그게 고여서 아주 가물치도 살고 잘 드는 걸 갖다가 그 통일교의 하나 애들이 거기다 하나 공장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완전히 생태적으로 조져버린 걸, 그거를, 여러분 조졌다 그러면 상당히 그걸 상석해 오는데 그걸 망했다 그러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렇게는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조졌다고 하는 거지. 그걸 망했다. 왜 그럴 때 쓰는 거는 비속어가 아니에요. 나라가 조져버렸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조졌다고 하는 거지. 말을, 국어를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생태환경을 복원시켜서 만든 것이 구리시의 지금 장단읍입니다. 이게 역사를 알면 말이에요.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많이 하니까 초청강연도 받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나쁜 점은 갑자기 과거가 다 보이니까 불편해 사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편한데, 그런 걸 너무 다 아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가물치 잡던 거기입니다. 그래도 거기가 어떤 데냐면, 색정내라는 데가 있어요. 색정내. 색정내가 두 군데 있었는데, 청평항에 있었고, 거기가 색정내가 있어요. 여기 유명한 갈보들이 살았어요. 쫙 갈보집이 열심히 있어서, 얘네들이 엄청 남자를 후리는 거야. 그럼 이 백군들이 와가지고, 외상술을 다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나루는 한강까지, 뚝섬까지 와서 배를 풀어놔요. 나무로. 우리 어렸을 때도 했어요. 천평 만든 내가 어렸을 때 봤어요. 떼목. 다 맞췄대. 우리 떼목에 놀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떼목에서 그냥 아름다게 내려오지, 소나무를.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요. 그러고서 술값 다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올 때는 열심히 고생해서 빈몸으로 빨가벗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색정 내 얘기들이. 예. 자, 이런 얘기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부 이제 기록을 남겨놨어. 사실 이제 굉장히 책을 한번 쓰려고, 이게. 예? 자,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말기 한량합도 여기 써 있지만, 탄천 같은 거, 또 거기서 그런 나무를 갖다가 이제 장작을 만들어요. 장작을 지게해지고, 우마차도 별로 없어. 지게해지고, 동대문 시장까지 걸어와, 동대문까지. 그 먼 데까지 걸어와요. 또, 저 북한산 쪽 애들, 무학재 쏘. 그래서 지금 구파발 이런데, 구파발 그때 옛날 비포장도로 했잖아요. 도로도 없었고, 구파발, 진간내동, 진간외동, 완전 박석곡에 차도 안 다니고, 70년대 초반도 차 없었어. 거기 차가 다니는데 이상한 차만 다녔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좋아하지만 신사동, 그거 공동묘지였다, 공동묘지. 그거 월화의 공동묘지였다, 그거. 그거 좋은 데가 아니었다고. 일제시대 때 유명한 공동묘지고, 응암동, 이거 완전 공동묘지터예요, 완전히. 그거 우리 피했던 땅이야. 그건 전 좋다고 사네, 사람들이.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게 지고서, 이제 무학자 건너가지고, 독립문 있죠, 우리 있는데, 그 근처에 장을 풀어요. 거기서 나무를 팔아요. 그럼 거기서 나무가 들어오고, 마포로도 들어오고, 뚝섬에서 동대문으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서대문, 동대문, 또 북쪽 무학재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런 나무들이 들어와서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는 사람들은 또 나무를 또 안 써요. 숯불을 갖다 써요. 숯장사들. 숯장사들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겸재정선의 경의 명승첩이라거나 만기열함이나 이런 문헌을 보면 그런 대로 그것 뭐 비교적 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광진, 광나루가 참 중요했던 데입니다. 남쪽으로. 왜냐면 남쪽으로 가는 게, 남쪽이나 남서쪽으로 가는 건 광나루 이쪽이 중요했죠. 예? 북쪽으로는 이제 강이 없이 그냥 강북이니까 그냥 가면 됐잖아요. 예? 가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남쪽은 주로 한강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쭉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그런 문화만 있던 게 아니라 신앙 문화도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이제 서울의 임해는 서울 어느 곳보다도 무속행위가 상당히 심했던 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속을 금기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교과서적 상식이었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왕들은 무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비나 얘들은 당연히 무당을 좋아했다고. 예? 상당히 그 내불당도 있었고 다 있었다고. 불당이 그냥 단순하게 부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스틱한 굿과 무불이 섞여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선풍. 지금 이 국학하는 사람들이 자꾸 무당을 이렇게 깔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무당이라는 것을 지금의 나이롱 무당들, 약간 좀 이상한 선무당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좀 이게, 열려진 무당들이 있었다고, 큰 무당들, 좀 이게 좀 있었다고. 그리고 사실은요, 이 국학의 선풍, 이 역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신체를 다스리는 기술하고 명상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걸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선풍 같은 거. 근데 한국이 선풍, 국풍,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국풍 같은 게, 이 전두환 씨 이런 사람들이 국풍을 해버리니까, 이게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좆대부럽다는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국풍이 좆대부럽는 게 이게 이름이 사실 국풍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국풍 80 이렇게 악용을 다 그랬다고. 이런 우리의 억울했던 과거에 대해서 또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의 이 선풍을 가능하면 미신이라거나 이걸 좀 깔아뭉개는 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라거나 이런 것은 미신이고 그래서 헬스를 해야지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아. 하여튼 여자들 브라자만 차고 왔다 갔다 이거 해줘야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겠지? 맞잖아요. 전부 다 팬티만 입고 뭐 애들은 이거 땀 흘리고 그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에? 그리고 웬 여자 하나 해서 너희들한테 봄날을 알려주면 하고 수영 팬티 입고 앉아서 이질하고 앉아있는데 야 노은기 돌아가네. 미안합니다. 내가 말이 좀 오늘 거친데 그래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말에 뼈지는 뼈단이 있잖아요. 뭘 얘기하려는지.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서울에는 이제 특히 세 개의 당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국사당이 있었다, 국사당. 원래는 국사당이 어디 있던 거냐면, 논문도 쓰니, 인왕산 국사당이 지금 남산 가보면 야외음악당 아시죠? 옛날에. 김구 선생 동상이 있는데, 그 산 중턱을 일본 애들이 1938년도부터 그걸 밀어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일본의 신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산 야외음악당을 가다 보면 층계를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층계를. 아세요? 네. 그 층계가 신사를 올라갔던 층계라고, 그게. 이해했어요? 신사. 천왕. 덴노 하이카 반자이. 자, 그런 신사를 만들었던 땅입니다. 그 자리에 목욕주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디로 왔냐면 인왕산 국사당이 저 인왕산으로 온 거야. 인왕산. 인왕산은 알다시피 자총령 500호기 때문에 그 100호에 그게 앉으면 안 될 자리지. 왜냐면 이제 진산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에 그 100호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제 뭐냐면 저쪽 인왕산이 있는 거고 또 왼쪽이 낙산이 낙산이 왜냐면 창신동 알죠? 창신동은 낙산, 동승동 저쪽 연결되는데, 예? 동대문 쪽. 그게 이제 좌우를 벌린 거죠. 그리고 한강을 앞에 딱 보고 그 앞에 이제 풍수적으로 보면 그 앞에 남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스케줄이 기가 좋은데요. 이 기가 좋습니다. 이 서울이 이 세계적 도시를 다녀봐도 이만한 스펙타클한 강이 흐르고 이만한 삼각산이나 북한산이 버티고 있는 이런 데 드물어요. 대개의 도시들은 산이 있어도 정말 싸가지 없이 산이 높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뭐 그래. 여긴 굉장히 있을 게 다 있는 그런 데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도 한 40개국 이상 다닌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괜찮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수강산이고 이거 얼마나 좋아.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따지는데 정치 지도자를 못 만나서 나라가 이게 시운이 오질 않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지도자가 똑바로 안 돼가지고 시운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내가 얘기하는 거를 비록 그냥 가격이 얘기하는 거지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지도자를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은 또 지도자가 나타나면 일단 죽여요. 한국 사람이 제일 쓴 게 걔 뭐 알아? 걔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냐? 걔 너무 잘 나간다. 한국 사람들은 일단 끌어내려야 돼. 일단 발목을 잡아야 돼. 내 말이 틀렸어요? 안 그래요? 한국이 일단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권위적인 건 싫어요.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칼제비로 해만 5대를 쳐왔다. 순만 10대를 고았다.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어떤 부분이 자기 기를 통해서 신체 단련만 30년을 해왔다. 대단하십니다.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급수가 뭐냐? 무슨 인생에 죽을 때 급수 갖고 가냐? 지는 별 달고 가냐? 비록 그 사람이 장군이 아니었어도 선임하사로서 그냥 그 하사관으로서 30년 평생 군대에서 있다가 오면 훌륭한 늙은 노병이었다. 이 대우를 했는데 네 아빠 별 달았었냐? 별도 못 달고? 그런 게 아니죠. 별 달는 사람은 별은 진짜 소수고 대부분 별 볼 일 없이 떨어지지 않아 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거지 뭐.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회를 끌고 나간 거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없으면 다 별을 닮으면 별이 없는 거예요. 사병이 10,000명 있어야지 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이 지가 어디서 생긴지 모르고 정말 똥별들만 빛나고 있으니 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설이 좀 있더라도 이해하세요. 이뻐하는 소리 합니다. 근데 저는 이뻐하는 소리도 죽지 않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죽이든 말든 잘 살아. 왜냐면 까놓은 놈이 있어. 잘 살아. 이제 이번에 받았으니까 박사도 2개 있겠다. 영어도 하겠다. 일어도 쫙 읽겠다. 한문도 읽겠다. 글도 잘 쓰겠다. 먹고 사는 거지 어떻게 죽일 거야 살릴 거야 그런 거지 하여튼 제가 약간 비판하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왕산 국사당이 그걸 쫓겨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당 국당으로 이제 전락했습니다만 그러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는 이 자잘한 도당이 많았어요. 도당굿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답신리 이런데 이 선앙당이 지금 서울 시립대 있죠. 시립대 그 근처에 도당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도당 같은 게
꽤 많았어요. 대표적 도당 같은 것들이 그 애기식당 같은 거는 한양대교도 유명했죠. 한양대교 근처에 있는데, 한양대 후문 들어가는, 한양대 병원 들어가는데, 그건 애기식당터라고 봐. 그럼 난 그 실제로 그 조사를 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산재당이 많았습니다. 산재당들이. 자, 이런 것들이 서울에 쭉 있었고, 특히 부군당이 많았어요. 부군당은 원래 그 남자의 성기를 깎아서 모였던 부근, 뿌리 근자를 썼던 당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군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한강에 뱃사람들이 많았는데, 동빙고, 서빙고, 뭐 이런데, 무슨 뭐 뚝섬, 뭐 당산동, 지금 언효로 이런데, 그 언효로 용산구청이 있는 용산구 언효로 가보면요, 그 매년 그 남이장군 당대라는 거 하는 거 아세요? 남이장군 당대라는 축제 알죠? 용문동에서. 거기 가면 용문동 그게 부군당이거든, 그게. 남이장군 신 실렸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런 게 전부 다 지금도 부군당이 있어요. 지금도 해요. 서울의 대표적인 부군당으로서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밤섬이라는 섬이 있었어, 밤섬. 밤섬이 지금 어떻게 냐면 마포 있죠, 마포. 지금 이제 섬이 새로 나오고 있죠. 그 옆에 밤섬이 있었어요. 밤섬이 그 60년대만 해도 거기에 한 40가구가 살았었다고, 기록이. 사진을 쭉 보니까 기록도 나와요. 이제 시대 때는 뭐 200가구 살았다고. 근데 밤섬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밤섬 주민들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 배꾼들이었다고. 배꾼들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배를 지어가지고 한우 목선을 졌다고. 우리 국악인 중에서 최고 고참으로 살아계신 그 어떤 분이 하나 계세요. 성아무개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이 자꾸 밝히지 않는데 거기 밤섬 출신이야. 그 무당계보라고. 무당도 많았다고. 내가 보기엔 무계 같아. 예?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국악인도 많이 나왔다고. 활행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단을 이주했어. 거기 이제 그 밤섬을 파내가지고 여의도를 만든 거야. 여의도 빌딩 진 거예요. 여의도 뚝 싼 거예요, 그거. 여의도의 흔적이 글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 가냐면 노고산동 알죠? 마포구. 산꼭대기. 시형 아파트를 딱지를 준 거야. 딱지 지금 사가니까. 철거 시켜가지고. 이해했습니까? 그 지금도 밤섬 주민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강가 나가서 지들끼리 구태요. 그 부금지 한다고 지금도. 할아버지들 열댓 명이 해 지금도. 나 한번 가서 봤어. 가서 막 술도 따가고 막 그래. 고향 땅 향해서. 한국도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밤섬 부군당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한강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강에 무슨 굿이 많냐면 새남굿이 많았어, 새남. 진옥이 새남. 어떻게 빠져 죽는 놈들이 많은지, 뭐 뱃니하다 죽는 놈, 뭐 투신자살하는 놈.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농약이 없어서 그런지 그저 물귀신이야 전부 다. 그저 그냥 물귀신들이 많았다고. 그때 농약이 없으니까. 근데 물에 뛰어들거든 전부 다. 지금은 별로 사라졌지만 한강 투신자살, 그 투신자살 전투는 참 오래된 거야. 어? 근데 자살을 하지 마세요. 그거 참 그렇잖아. 뭐 사건까지 살아봐야지 어떻게. 한 오죽하면 또 죽겠냐 많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상당히 굿도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전라도가 굿이 세니 뭐 이북이 굿이 세니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고 굿은 서울이 제일 셌어요. 왜 그래서 아세요? 첫째 강을 끼고 살았거든. 두 번째 서울은 진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사대땅파로 죽는 놈부터 진짜 죽는 놈들이 많은 데가 서울이야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서울이 제일 많이 죽고 있어 지금도. 제일 복잡한 데가. 그리고 두 번째 구슬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 돈. 스폰서가 많은 데가. 그죠? 그럼 세 번째로 특히 불안한 사람이 구슬을 해. 정치가들이 많은 데가 서울이야. 서울은 다 불안해. 이 정치가들은 내일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 왜냐면, 지금이야 내가 사색당파도 아니고, 지금 내 국회의원 나가면 따지겠습니까? 붙겠습니까? 이거나 물어보겠지만,
그죠? 지금 MB가 점지하겠다, 뭐 이런 거. 점지를 못하겠다, 뭐 이렇게 딱 나오고 있으면, 그 당시 그게 아니죠. 그 당시엔 몰리면 죽잖아. 사대땅파. 먹어라. 그러면 드셔야지, 어떻게. 사야. 방법이 없어. 전화가 먹으라, 먹어야지, 뭐. 그죠? 그거 왜 먹는지 알아요? 먹고 도망가면 안 돼. 먹어야 돼. 자기가 먹으면 자기로서 끝나지만, 안 먹으면 자손을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돼. 참 불쌍한 거야. 얘는 가장이 진짜 할 게 못해. 여성 운동가들이 가부장 그러는데, 가부장 치면 더러운 가부장이야, 진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 연자제가 있어, 연자제. 그 3대 멸족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응? 우리 그런 것도 다 봐야 돼. 폐가를 복잡하게 봐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강에는 불궁단도 있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보세요. 맨 뒤에 보면 불궁단에 보면 당산동, 노량정, 당인동, 도화동, 마포구 도화동, 동빙고동, 명륜동, 보광동, 주로 서빙고동, 신길동, 양평동, 영등포동, 응봉동, 이태원동, 전농동, 창천동, 현속동, 흑석동. 자, 그 중에 몇 개 빼놓고 거의 다 아는 이름이죠. 전부 당집이 쫙 있었다고. 지금도 절반 이상 남아있다고, 지금. 당집은 보존되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한강을 좀 끼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기는 중국 시장이 들어와 있어요. 전철 7호선인가 타다 보면 동묘 쓰죠? 저기 신설동이 있는데, 거기. 동대문 밖에. 거기에 이제 청나라 때, 청군이 들어와서 모였던 관오묘가 있잖아요. 관오묘. 중국에 묘가 있다. 그리고 이 묘가 을지로 5가에 방산시장 가본 사람 있어요? 방산시장? 들어봤죠? 거기 묘가 있잖아요. 묘. 조그만 신당 지금 남아있어요. 서울도 좀 이상한 게 좀 있어. 가끔가다. 몇 군데 이런 게 숨어 있다고. 그런 게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창천동에 공민왕사당이 조그만 게 있어요. 시흥동에 원래 당군전이 있었어요. 당군전. 있었어요. 이거는 교인들이 불태워버렸어. 교인들이 불질러버렸다고. 50년대. 그런 거고. 예. 간호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방산 성묘제, 방산시장 내에 있어요. 지금도 시장 상인들이 제일 친해요. 시오식구를. 사당동에 동작동 사당이 되는데, 이건 원래 서울역 앞에 있던 걸 옮긴 겁니다. 사당동에 게 간원장 모시고 있습니다. 숭인동이죠. 숭인동. 동대문 숭인동에도 있고, 장춘동 관성묘가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화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또, 간호가 들어올 때, 제갈봉묘, 남산 와룡묘, 보광동 무궁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지가 대한민국에 출연했습니다. 서울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울의 신앙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더 풍요롭고 자유롭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자, 제가 글을 쓰지 않았지만 서울의 풍습이, 자, 애옥의 산대, 송파의 송파 산대는 구파발 산대, 곳곳에 탈출도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은 그 글자가 중심이 됐어요. 자, 양주라는 데가 어디냐? 왜 양주 별산대가 유명해요? 양주 별산대가 별거 없이, 그게 이제 전부 다 의정부 가는 길이야, 그게. 의정부가 별게 아니고, 2, 3개가 있을 때, 방언이 얘들이, 자식들이 싸가지 없게 말을 안 들었잖아. 근데 풀다고 안 가요, 왕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해안사에 있는 양주 해안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야. 그 의정부에다가 의정부를 차렸잖아. 여기정, 저기정. 네. 맞지? 네. 근데 이거 다 녹음하고 있으면, 내가 쌍욕했는데, 이거. 쌍욕은 좀 지어주시고. 이거 좀 남복이 약간 부끄럽네요. 이게 이제 쌍욕을 할 때는 지형에게서 하는데, 신명에. 막상 지가 그거 보려면 좀 걱정돼서 보면 자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쌍욕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승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다음 생에서는 제가 고운 말 쓰겠습니다. 이미
이미 그냥 이미 시작된 거, 뭐 그냥 가는 것이고. 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어디 꼭 그런 몸이 없어도 그렇고. 네. 그랬을 때는 그런 거를 알고 있어요. 하나.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 서울에는 놀이문화도 상당히, 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문화가 이렇게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은 사실 포르노 문화도 제일 먼저 들어왔던데요.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연구를 안 하고 있는데, 보세요. 청나라 사시는 같은 애들이 10,000원한테 선물로 이제 그 야한 그림책도 사다 오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이태원 보세요, 이태원. 이태원은 진짜 이국적인 태를 묻었던 데입니다. 이름은 대처럼. 저기는 이태원은 지금까지도 한반도 땅이 된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청나라를 주둔했었고, 청나라에 주둔했던 땅에다가 일본군이 주둔했고, 용산이 전부 다 일본군 주거지라고, 그게, 일본군. 지금 남산 아래 보면, 남산 북촌 이쪽에 그 딸깍바리들 양반촌이 좀 있었지, 일본. 그렇지만 여기 용산 중구 그 해연동 있지, 해연동. 해연동 아시죠? 지금 명동역 옆에. 거기가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창녀촌이었다고, 그게. 유곽. 그 창녀들이 그냥, 게이샤들이, 그저 그냥, 게이샤들이 그냥, 딸깍바리를 했던데, 거기가 바로 그냥, 게이샤들이 게다짝, 그리고 일하세요 하면서 그냥 남자들 꼬셨던데요. 그리고 그 앞에 명동 저쪽이 황금정이었다, 황금정. 본정통. 그러면 일본 시집이 쫙 있었고, 그 꼭대기에 총독 간저가 있었다고. 총독 간저가 위치가 딱 어디냐면 신사라에 있는 옛날 서울예술학교라고 있었지, 지금. 동랑 레포터리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예술 예전인가? 예당동이구나. 거기가 총독집이었다고, 그게. 영화진공사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만 일본식 집이었다. 그리고 남산 저쪽에 후암동이지, 후암동. 후암동이 지금도 일본식 집이 좀 있을 거 남았을 거예요. 그 후암동 쪽이 전부 다 일식집이었어요. 70년대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 일본식 집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독일 문화원 게스트 인스튜트 있는데. 가수 윤복희 살고, 윤영주 살던 그 동네가 전부 다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일본 애들이 진치고 살다가 미군이 들어온다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또 진치된 게 그걸 점령했잖아. 그래서 저 미-80 기지 안에 들어가 봤죠? 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그 빨간 건물 있잖아요, 빨간 건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고, 문화재라고. 미-80 건물 안에 뭐냐면, 조선 주차군 사령부가 있잖아. 붉은 벽돌 건물. 그거 지금도 있다고, 그거. 그건 문화재. 미군들이 지금 쓰고 있다고. 아주 반질반질 기름기가 있는 그런 거. 그게 조선을 점령했던 큰 건물이 거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미군이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발달된 게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 데가 없을 때 온 게 해방 때 밀려오고 외국에서 막 그냥 떠들어온 사람이 맞는 동네가 보광동의 해방촌이죠, 해방촌. 해방촌 아시죠? 그래서 해방촌이야, 그게. 그냥 살 데 없고 집 없는 사람이 쫓겨온 사람들이 만든 게 해방촌이야. 이 사람들이 미군이 이제 6.25에 특히 주둔하니까 에이, 나가가지고 한 게 이제 구두 닦고 슈샤인 보이부터 이제 뭐, 그때 영어만 조금 뭐, hello, I love, 뭐 이 정도만 하면 그냥 특치야. 들어가가지고 뭐, hello, 영어만 하면 다 이제, 럭키, 뭐, 기분미가 쪼꼬라 해가지고 전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복잡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60년대도 뭐 그런 문화였지. 그런 전통이 지금도 이태원에 가보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은 이제 오히려 다원화 체계로 와서 이제는 뭐 우즈베키스탄 애들도 오고 또 오히려 다른 중앙아시아도 오고 타지키스탄도 오고 벵갈라데시도 모이고 회교도들이 또 모이는 그 사원도 있잖아요. 이제 다원주의. 그러다 보면 이태원이나 이쪽의 역사는 또 수백 년간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외국 세력과의 길한 관계가 조성됐던 또 그런 스펙타클한 장소가 또 바로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동으로 서구로 북으로 남으로 볼 때 그러한 나름대로의 스펙타클한 것들이 한강과 또 남산과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했으나 그러나 실제로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동대문, 서대문 중요성 그대로 남아있고 남대문 중요한데 태워먹었잖아 유영준이가. 하여튼 탑버렸고 하여튼 남아있고 하여튼 숭례문 그냥 기둥만 남아있지만 정말 그거 태워먹은 놈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요. 그건 누군가 책임져야 돼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숭례문 우리한테 큰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상징적이죠 지금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60, 70 산업화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영등포 같은 외곽, 청량리 같은데, 예? 청량리, 영등포 이런 외곽 도심들 이건 기차역의 발달과 더불어 있었던 성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경인선이라거나 또는 경춘선이라거나 중앙선 철도, 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소위 청계천, 청량리 같은 데는 여러분이 젊은 여성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588이라고 하는 588번지, 588 남자분도 다 알죠? 588 우리의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창녀촌. 그 다음에 또 영등포 창녀촌, 집단 매춘 그런 것이 쫙 본선이 있던데요. 그리고 서울의 그 일제의 의연한 남현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양동 서울역 앞에 있는 지금 대우 빌딩이 있고, 그죠? 대우 빌딩이 있고 거기가 전부 다 양공주촌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 조금 들어서 양공주가 많을 때는 한 10,000명 돌파하고 엄청난 양공주들이 먹고 살고 있었고, 뭐 그랬던 영자의 전성시대 때까지 있었습니다. 뭐 그랬던 그것도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상당히 그 집단 소굴이 있었고, 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를 유심히 봐야 돼. 이제 그리고 1970년대, 정확히 70년대부터 강남 개발이라는 것이 시작됐고, 봉은사, 말죽거리, 뭐 잔혹사 그런 영화 나왔죠. 뭐 그런 것들, 말죽거리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역삼동, 옛날 파발을 날렸던 역마가 있던데. 지금 저 성수대교 건너가는 데가, 청담동 가는 데가 거기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걸 범바위라고 부르는데, 범바위. 그 범바위 범같이 큰, 난 거기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하고 범바위 밑에서 그 낚시를 우리 아버님이 좋아해서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낚시를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나루 타고. 그 다음에 상여가 또 글로 넘어갔죠, 상여가. 시신을 그 한강 너머로 상여로 날랐다고, 꽃상여를. 뭐 그랬던 어렸을 때 추억이 다 기억이 납니다. 나 쓸 책도 많아. 이것도 한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더 이거 많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서울 사람으로서 민수학자로서 또 연관계도 틀리기 때문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하여튼 그런 추억이 납니다. 하여튼 강남이 그때도 나는 사건은 이제 뭐 땅 투기 이제 이런 문제의 위주로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강남이 이제 중심이 돼버렸죠. 이제 부르주아들 다 살다 보니까. 그러나 아무리 강남이 중심이라 해도 정신적인 중심은 난 그래도 이 강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역시 그래도 인왕산이 의연하고 남산이 여기 있고 또 그래도 뭐 청와대가 강남으로 갈 건 아니잖아. 아무리 강남에 열려도 청담동을 옮기진 않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진 않아 내가 보기에. 그건 정말 미친놈이지. 안 옮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거고 뭐 우리 또 무현씨께서 뭐 옮긴다 그랬는데 다 실패했잖아 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뭐 꼭 대통령들이 오면 이 잘 국정을 운영하시면 되는데 전부 다 뭔가 한 건을 하고 싶은가 봐 전부 다. 근데 꼭 성공도 못하면서 꼭 한 건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 심기를 불편해. 우리 이제 한 건을 하지 말고 있는 숙제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이 틀렸어요?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 진도 나갔으면 좋겠어. 진도.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래. 근데 하여튼 이 서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많은 도시지만 무계획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가망성은 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한 가지 내 생각은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뉴타운을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 딱 한 가지야.
투기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도시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판자촌도 판자촌대로의 그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도시가. 근데 서울은 이상하게 그 베이징도에서 그 짓 하더만. 일단 다 부숴버리고 다 아파트를 지어버려. 도대체 여긴 완전 서울, 한국은 늘 새 거야. 난 그 한국이란 나라는 늘 신장 개업 중이야. 또 늘 신장 개업, 늘 공사 중이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 차라리 진짜 뭐 하려면 서울 뭐 30km 떨어진 데다 제대로 된 신도시 하나 차라리 또 만들든지. 그건 이해가 안 돼. 뭘 자꾸 서울 도심을 잡으서. 난 그냥 둬야 될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진짜 문제 있어. 그 토목공화국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원형을 부순다는 얘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서울의 문화재를 너무 왕국 문화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뭐 돈이 많아지니까 한 10년 전부터 생기는 건데, 뭐 침잠제니, 뭐 세종대왕 행차니, 뭐 즉위식이니, 쓸데없는데 돈을 퍼붓 쓰고 사네. 그거 뭐 기획회사 좋은 일 아니야? 이게 뭐 문화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기획회사 먹여 살리려고. 이거 무슨 검찰이 개입해야 될 것 같아. 아주 이상해. 나는 아직 문화재 전문위원회가 다 때려치려. 난 안 나가, 여기서 들어서. 이거 지저분해서. 진짜 난 문화재위원 이런 거 하는 게 가문의 영광이라 가문의 수치라. 여기 학습시 여기 썼지 내가 안 쓰고 싶지도 않은 거 이제 앞으로. 내 책 낼 때 안 밝혀, 이제. 좀 이상해. 근데 뭐 그런 것들. 좀 허례얼씨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봅시다. 여기 무형문화 남은 거 별로 없어요. 유형문화 남은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복궁 근정전 앞에 가면, 그거 다 6.25 때 다 타온 거, 다 새로 진 거예요, 저거. 새로 진 거 아니? 다 새로 진 거예요. 한국에는 저런 건물 앞에 가서는 늘 뭘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하루했으나, 임진왜란 때 탔거나, 몽골 때 탔거나, 6.25 전쟁 때 탔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 전쟁도 아니고, 21세기에 태워먹었다, 숭례문. 저건 대단한 거야, 저거는. 그 6.25도 살아남고, 임진왜란도 살아남은 저걸 태웠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문화예청. 문화예청은 자폭해야 돼. 내 표현이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6.25 때 그 험한 것도 살아남은 거예요. 북한군도 그거를 포로 안 갈겼고, 남한군도 그걸 안 갈겼던 거예요. 피했던 거예요, 그거를 한 또라이가 태워먹게 만들었으니, 뭐, 그놈이야 또라이라고 치고, 그걸 예방하지 못한 문화예청은 진짜 접시에 코 박고 죽어야 돼, 진짜. 내가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또 감이 안 잡혀요? 그런 정신 가지면 종묘 태먹어요. 우리나라 종묘 이제 두고 봐요. 그런 나라라고. 자, 하여튼 그래서 유형문화 위주의 평가를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로 가야 되는 자리? 무형문화로 가야 되는 거야, 정신과 육체와 몸을 지키고 시민들이 쾌활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그나마 촛불시 오늘부터 막는다지만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시민들이 재밌잖아요. 그거. 개디 반미하러 나왔습니까? 무슨 반미 뭐해?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지 마. 무슨 반미를 해, 걔들이. 그냥 또 객기로 나온 애도 있고 반미 갖고 나온 애도 있겠고 또 이기에 스트레스 때문에 나온 애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아니에요? 다양한 계층 아니에요? 또 지나가다 나온 사람이 있고 궁금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 남이 나가니까 따라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 아니에요? 또 나도 한번 나가봤어. 하도 모인 데가 궁금해서 나가봤어. 그런 거지. 무슨 내가 거기서 반미하러 가서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요. 이제는 어느 정도 GNP도 있고 이제는 쉽게 휩쓸릴 그런 사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 여러분 올북하라면 올북하겠어? 하겠어? 까놓고 아무도 안 해요. 나도 예를 들어 북한을 옹호하는 걸도 많이 썼어요. 좋은 건 좋다고 그러지. 나 같은 사람이 이북에 넘어가면요 당장 수청당해요. 왜 그러냐면
동물은 그 너무 자유주의자입니다. 당장 잘려요, 우리는요. 내가 예를 들게요. 내가 4년 전에 평양을 갔어요. 근데 카메라 망원 들고 와서 막 찍으니까, 아유, 못 찍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북을 갖다가 조국을 찍어서, 조국의 반을 찍어서 나만에 열심히 소개해주겠다는데 외국인이 망원은 안 된대. 그랬더니 나중에 카메라 뺏으려고 그러더라고. 야, 그러더니 그 안내자가 그러더라고. 그 가이드인가 안내자가 그러더라고. 집단을 갈 때. 나한테 그러네. 주 선생은 굉장히 자유주의자입니다. 조국에서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딱 듣고, 나는 2부에 가면 잘리겠구나. 나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좌파적인 센 얘기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가면 금방 잘려. 안 잘릴 것 같아? 막 떠드니까 금방 잘리겠지. 야, 한국 사회는 이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야. 그래서 내 얘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국학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회. 쇠고기 파동을 보세요. 이제는 뭐 상다리가 휘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음식을 먹을 자유. 또 이제 고기에 탕진하는 것보다는 이제 진짜 야채도 사랑하고 새로운 거. 또 이렇게 팬티만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헬스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명상도 할 줄 알고 조용히 생각하려고. 지금 난 아침부터 가서 명상하는 건 이게 기간이 돼도 그 사찰 템플스테이 같은 거 좋아요. 한번 해보면 도시에 참 그 스트레스 쌓인 것도 좀 정리할 수 있잖아. 근데 아침부터 헬스클럽 가서 팬티 입고 이지랄 해버리면 정신이 사나워져가지고 하루 종일 일상이 이상해진다고. 나는 그런 걸 생각해. 그리고 뭐 또 텔레비를 보니까 말이야, 뭐 벨리 댄스 나고 뭐 이렇게 뭐 흔들어 이렇게. 아니, 이거 무슨 뭐 벨리 댄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나라 신토부리가 있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꾸어진 몸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 거고, 또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다스려진 정신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 거고, 서울은 서울이라고 하는 이 혹독한 조건 안에서도 이 보이는 기가 있는 거고, 또 이 기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뭐 역학을 한 사람도 아니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논다고 그래도 민수학 30년 바치고 한 40권 책을 쓰다 보니까 기본은 본다고. 나는 어떤 점쟁이가 명화하면서 나 사기 싫다 그래. 뭐라고 그런 거래요. 조용히 귀에다 그래. 사기 치지 마세요. 그래. 조용히 얘기한다. 그러면 그 아는 점쟁이 그래. 저도 먹고 살아야죠. 다 그런 거지 뭐. 이 뭐 무당도 그래. 뭐 유명한 무당 그거 없어요. 유명한 무당 김금화 유명해도 그건 프로페셔널 된 퍼포먼스 댄스 무당이지 용한 무당은 아니지. 용한 무당은 아무리 용해도 3년을 쓰고 나면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입삼수도에서 기를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난 길을 하는 사람도 서울 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한 보름이라도 산에 가서 길을 받거나 외국 가서 받거나 뭘 받고 와야지. 도시에서만 계속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라고, 그게. 네, 그거 뭐가 있어요, 그거. 또 스님들도 여기서 목탁만 치다 하면 안 돼. 가끔 5년 동안 벽면 수도를 해가지고 돌 닦고 내려와야 되는 거지. 매일 목탁도 드리고 무슨 뭐가 나오겠어. 그 스님도 마찬가지야. 최소한 종교인이라면 자기를 다쓸 줄 알아요. 학자도 마찬가지야. 학자도요. 이게 이런데 이게 뭐 국학원 뭐 유임한테 또 걸려들었네. 이런데 자꾸 나다니면 사람이 이 굳지 입으로 이 양기가 나가면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강의 많이 하는 게 안 좋아요. 이런 거 10번 했으면 최소한 한 달은 처박혀서 글만 쓰면서 조용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떠들면 강의를 하고 돈은 몇 푼 버는 것 같아도 정신이 갉아먹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만나지 맙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저도 큰 스님도 많이 만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걸 알고, 저도 하여튼, 아직은 뭐 50대 초반입니다만, 평생 건강에 허락한 저는 국학으로 갑니다. 가는데, 일으킵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저는 눈 깜짝 안 해요. 쫙, 의연하게 하자. 아주 의연하게 하자, 의연하게. 자, 그렇게 제가 인류학 같은 때 있으면, 인류학 같은 거 있으면 지금 아마 유명 대학에 막 학장 같은 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민속학을 해봐야 학과도 없고, 뭐, 후진 안동대 이런 거나 있고, 민속은 완전히 무슨 뭐 이상해. 내가 20년 전에 민속학 하면서 어느 집안을 가다가, 큰 간판에 민속 연구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달려갔어. 정말, 가보니까 생사탕 뱀집이야. 아니, 또 얼마 전에 제천이라는데 민속의학연구소야. 달려갔더니 그 너구리 이런 거 다려먹는 데야. 무슨 뭐 야생동물 다려먹고 뭐 그런 거야. 주로 민속하면 주로 아주 후진 거. 벚꽃창신이 아니라. 그게 저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민속학자로 유일하게 한겨레 신문에 베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완전 바꿔서 50만 베스트를 내버렸잖아. 완전 바꿔버렸잖아. 내가 민속을 때려치는 했다고 바꿔버리면 다 바꿔버렸지. 그랬더니 또 민속학에서는 보수파도 아주 꼴보수도 있어. 걔들은 또 나한테 지들이 줄이고 주 박사는 비주류래. 미치겠어. 뭐라고 얘기했지 모르겠어. 아니, 야, 책도 50권 내고 박사도 2권 하고 제2대 초빙석자도 되고 뭐 엑스포 그 조직위원도 되고 뭐 별거 다 하는 놈한테 비주류라고? 그럼 주류는 누구야? 미치겠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시 무형문화재 얘기했다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자, 1시간 하고 해서 한 80분 채운 것 같습니다. 이거로 마감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